안녕하세요. 3D 프린팅 토탈 솔루션 기업 프로토텍의 조성근 이사입니다. 오늘은 메디컬 3D 프린팅 웨비나 두 번째 시간으로 애니메디 솔루션의 김국배 대표님과 함께 고위험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3D 프린팅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니메디 솔루션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니메디 솔루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국배입니다. 저희 회사는 맞춤형 의료기기 혹은 서지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맞춤형 의료기기는 크게 봤을 때 몸속에 넣는 두개골을 재건하는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에는 이제 레디메이드로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 환자의 정확하게 맞는 이런 보형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가이드입니다. 수술 가이드는 수술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수술장에서 가이딩을 해서 정확하게 자른다든지 구멍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의료기기고,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에서 많이 설명드릴 부분이 이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레이션은 수술 전에 수술을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리허설을 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리고 이런 식의 의료기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맞춤형 의료기기를 토탈로 담을 수 있는, 즉 수술의 수기라든지 그거의 객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담아서 병원에 제공하고 있고, 이 방식이 3D 프린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은 좀 다양한 AR, VR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분야에도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술용 시뮬레이터나 교육용으로 활용되면서 수술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솔루션에서도 다양한 수술용 시뮬레이터를 제작해서 의사 선생님 대상으로 수술 교육용으로 제공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3D 프린팅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심근 비대증을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뮬레이터랑, 그리고 코어 성형 수술을 할 때 고생 수술할 때 이거를 훈련할 때 사용하는 시뮬레이터,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수술 시뮬레이터는 주로 어떤 수술, 어떤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네, 시뮬레이터는 실제 그 심장 수술 쪽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형외과라든지 이렇게 그 좀 딱딱한 부위를 하는 부분은 시뮬레이터보다는 가이드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랑하기도 하고 그 상태를 가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수술이 복잡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적으로 신장암, 키드니 쪽이라든지 혹은 뇌, 또 소화기 쪽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사체, 카데바와 아니면 동물을 활용한 교육 대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카데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카데바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점점 그거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적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카데바는 이 픽세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보관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동물 실험할 수 있는데, 먼저 동물 실험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질환 모델이 되게 만들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심근 비대증 같은 경우는 그 동물한테 심근 비대증 질환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맞지 않고요.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의 코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에도 되게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3D 프린팅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트로덕션에 카데바 수술에 대해서 카데바를 이용한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한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 다루고 있고요. 지금 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처럼 암이라든지 또 고위험도 질환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이런 질환에 대한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카데바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3D 프린팅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활용된 임상 케이스가 있나요? 네, 여기 보이는 거 다 포함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모든 이제 제품이 이제 임상 케이스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 700개 이상 정도의 임상 케이스를 했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뮬레이터를 맞춤형 시뮬레이터, 훈련이나 교육보다도 그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정확하게 똑같이 만드는 이런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수술장에 적용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또 적은 부분이 가이드를 사용해가지고 3D 프린팅 한다든지 보형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애니메 솔루션에서 만드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시뮬레이터는 심근비대증의 시뮬레이터인데 이렇게 두꺼운 심근이 좌심실이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으면은 수술할 때는 이 각도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이 안쪽으로 얘를 파고 들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늠하기 위해서 얼만큼까지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너무 적게 제거하게 되면은 질환이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실었었고요. 아시다시피 요 재질 자체가 에이지러스 혹은 이제 탱고 재질을 사용했을 때도 꽤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실리콘을 인젝션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 두꺼운 부분에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를 소포터를 다 채워버리고요. 나중에 이 소포터를 다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제거한 그 위치에서 실리콘을 주입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께가 굉장히 다르고요. 보시겠어요? 두께가 다르고 이 두께가 다른 부분을 실제로 이제 잘라서 끄집어내 가지고 적당한 두께를 찾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이제 팬텀 좀 사연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맞춤형 코 보형물을 삽입 가능한 코 보형물을 이제 개발하고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코 보형물을 설명하려고 얘를 만들었는데 성형외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 그리고 성형외과 고시위원회에서도 얘를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고시를 쳤는데요. 이 부분 재밌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은 바인더 제품 사용해가지고 뼈를 구현하고요. 뼈를 구현하고요. 그리고 연골 부분은 스타다시스 제품을 이제 오브젯 시리즈를 사용해가지고 구현하였고 이 외쪽 바깥쪽은 이렇게 실리콘을 몰딩했습니다. 그래서 몰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다 3D 프린팅 하면 좋은 부분인데 첫 번째는 3D 프린터에서 딱딱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처음에 절골했을 때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 프린팅 방식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하였고 사실 피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까지 열려가지고 다 이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좀 말랑한 소재가 바로 프린팅할 수 있는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이 초기에 신장암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탱고나 에이지러스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를 다 이제 수술을 직접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 치수해야되는지 이렇게 만들고 인젝션 해가지고 좀 완전 말랑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바깥쪽도 코팅을 해서 좀 내부가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선천성 심장병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수가를 받고 한 부분인데요. 선천성 심장병도 마찬가지 여기에 내부에 있는 이제 두 공간에서 열려 있는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브젝 시리즈로 프린팅을 바로 한 다음에 코팅을 해서 조금 더 질김을 좀 더 이제 강화시켜 가지고 부처를 해서 만들었고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열어 봐 가지고 이렇게 열게 돼서 여기 이제 안쪽에 보이시는 이제 요 디펙트 부분을
이제 꼬매가지고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 조금 더 이제 심근 모델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서 이걸 수술 열고 어떻게 수술하는지 이런 부분을 구현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중에 좀 더 발전되길 바라시는 기능이나 재료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나가는 것처럼 조금 더 뼈에 가까운, 조금 더 실질에 가까운, 이제 연조직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교수님들이 계속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시피 얘도 이제 한참 모자람이 있고 뼈를 자를 때 현재 모자란 부분이 여기 부분을 이제 절골을 하게 되면은 절골을 할 때 한 번에 부서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실제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신율이 있어서 늘어나는 건 좋은데 실제로 피부는 이 정도까지는 막 늘어나지 않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또 여기 또 심근에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그리고 신장에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질감이 다르고 그리고 수술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때 잘 맞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잘랐을 때 안에 또 혈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영향받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3D 프린팅 업계에서 재료에 대해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스트라타시스에서도 이번에 의료 분야 전문 3D 프린터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뮬레이터 제작이나 뭐 교육용 파트를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흔히 그 J750DAP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디지털 어나토미 3D 프린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장기 조직과 정말 흡사한 마치 똑같은 재료를 활용해서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실리콘과 같이 정말 소프트한 티슈,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까지 3D 프린터 출력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저기는 신장 시뮬레이터 같은 굉장히 뻣뻣했잖아요. 뻣뻣한 재질보다는 정말 말랑말랑한 정말 소프트 티슈 같은 이제 그런 재질을 만들어서 3D 프린터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촉감이나 느낌까지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환부와 동일한 이제 그런 물성을 재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뼈 조직도 기존에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인성을 좀 질긴 감을 좀 가미를 해서 실제 플라스틱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뼈 안에 있는 그 조직까지도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거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 안쪽에 그 서포트 재질 차게 되는데 그 제거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 서포트 제거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새로운 서포트 젤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한 장비가 이번에 새로 나온 J750DAP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DAP 재료로 만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한번 맨 끝쪽에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네. 이쪽 재질을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이건 기존에 지금 저희가 출력하고 있는 아질러스라는 고무 재질인데요. 뻣뻣한 재질이죠. 근데 다른 걸 만져보시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쇼 경도로 쇼 A 3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지시는 소프트한 재질 같은 경우는 쇼 00 재질에 한 30 정도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이런 재료를 지금 출력할 수 있게 새로이 그 재료가 출시가 되었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말씀해드린 이런 재료로 말랑말랑한 재료로 만든 심장 모형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거랑 저희가 이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노고가 드는데 이렇게 바로 넣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특히 보시면은 이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까 이런 실리콘 같은 게 얇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의사 선생님들에게 수술 교육시키실 때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직접 꼬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교육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칼라 재질입니다. 요거는 풀 칼라로 만든 그 재질인데요. 요 장비에서 J750DAP 장비는 풀 칼라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 기능 플러스 새로운 재질을 적용해서 이런 그 소프트한 재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쪽에 그 자석을 부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풀 칼라된
모델과 네. 이렇게 의료용 티슈 재질을 만든 겁니다. 아, 네.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얘의 경우 정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뼈도 모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뼈가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뼈 부분, 연골 부분, 여기 스킨 부분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다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엄청 유용하게 예, 맞습니다. 사용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실리콘 몰딩을 따로 하셨다는데요. 네네.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직접 3D 프린터로 다 구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뇌혈관 쪽에 그 혈관이 문제가 된 환자들 대상으로 미리 한번 수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이 혈관이 굉장히 뭐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줄 수 있는 틀이 있고요. 네. 틀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쪽 입구를 통해서 이쪽으로 액체를 흘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쪽에 철사를 집어 넣어서 수술할 때 이제 수술하기 위한 하나의 그 카테터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지그로 쓸 수도 있고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연습, 그 후에는 교육생들, 그러니까 예비 의사 선생님들에게 미리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 카테터나 뭐 스텐트를 넣는 이제 방법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 대응했던 거는 여기에 이렇게 소프트 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솔리드로 루멘을 프린팅한 다음에 실리콘을 코팅했어요. 코팅해서 얘를 이제 잘 빼내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복잡한 모양은 전혀 나올 수가 없고 3D 프린팅 이제 오브제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이전에 하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포터 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소포터를 굉장히 좀 잘 뺄 수 있는 젤리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소프트가 굉장히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혈관의 직경이 2mm 이하까지도 안에 있는 소프트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관련돼서는 전용 소프트웨어도 제공이 네. 되는 겁니까? 지금 요 제치로운 DAP 장비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그래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거기에 DAP라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DAP 플러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장비에서는 어떤 재질을 선정하실 때 소프트웨어 상에서 재질의 종류를 클릭하셨죠. 네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패턴이 이미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장기 종류에 따라서 클릭만 해주시면 100가지 이상의 패턴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선정할 필요가 없고 소프트웨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건 굉장히 손쉽게 내가 이런 질감이나 재질을 선정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하나씩 뭐 에이즈러스 30 그리고 마젠타 뭐 70 다 선정을 해줘야 되고 또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뭐 의료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적용할 때는 말씀처럼 이제 어떤 질감이 모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돼 있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수술용 시뮬레이터와 의료 전용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Jacobs Institute is really designed to collaborate with industry and physicians to drive innovation. We need industry to provide better tools for us to continue to what we do, which is develop tools for physicians to train and test in different clinical environments. In an ideal world, if you wanted to practice a procedure before you actually do it on a patient, you want to replicate every element of that procedure. You want to know how that tissue is going to feel as you're delivering a device. You want to understand how all the different gadgets that you're going to use for the procedure, how will they behave in that particular anatomy. Anatomical models that I've been seeing since I was in medical school, they really did not have any semblance of reality in terms of their behavior when you utilize them. We would rehearse device deployment, usually in silicone models with some fluid, some water, some glycerol, and it was grossly unsatisfactory. About 5 years ago, we started working with Stratasys on what is 3D printing doing in medicine, and the JI and our partners here in Buffalo truly believe that it's the future of medicine.
My first exposure to 3D printing, it was a real sort of eye-opening experience where 3D printing, well, you print what you need for the particular task that you have, where we can now incorporate plaque within arteries and thicker walls versus thinner walls, and with fluids, make it feel real. One of the questions we've repeatedly heard from our customers, both medical device customers as well as hospitals, is the need for biomechanical accuracy. The biomechanical accuracy that the digital anatomy printer provides is really what's differentiating this solution from anything that's on the market today. In terms of digital anatomy printing materials, there's now gel matrix, there's tissue matrix, and there's bone matrix. They all can be used, different mechanical properties, depending on what you're trying to accomplish. So the software is a really huge part of where this is all going. GrabCAD Print now allows us to really select and drop down menus certain materials on a point-by-point voxel-based approach. GrabCAD Print really revolutionizes how we design medical models today for anatomical modeling. So instead of going in and saying, I want a white femur bone, we can go in and select a femur for a 70-year-old. If you want a femur for a 20-year-old, we can do that. We can vary the density of our structures on our bones. We're having third parties validate the bio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that come with the digital anatomy printer. So the Jacobs Institute, companies like Medtronic, they are conducting third-party testing to compare how those materials compare biomechanically to native tissue, to native bone, to specific anatomies and pathologies that you'd expect to see in practice. So now we're using digital anatomy of areas and applications we've never done before. And these are things that you have to pierce, you have to cut the model. We weren't able to do that before. The long-term goal of the digital anatomy printer is to replace the need for cadavers, to replace the need for animal studies, where it gives our customers the option of having specific anatomies and specific pathologies that are not currently accommodated by either cadavers today or animal studies. The digital anatomy solution today is only the beginning. Every year for the next 3 to 5 years, we will come out with additional materials, additional applications and software solutions that increase the capabilities of the digital anatomy printer. The Stratasys partnership in terms of the JI mission is absolutely paramount. We would not be able to accomplish our mission without partnerships like Stratasys.